안녕하십니까, 김범준입니다. 화제의 코너 우치대가노 벌써 제 7편째입니다. 오늘은 우리 거제의 큰 메인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고현항 매립사업. 항만의 기능을 상실한 고현항을 메워가지고 해양관광 신도시를 건설해보자, 어떤 이런 취지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벌써 꽤 시간이 됐네요. 2008년도 당시에 김한겸 전 시장님 시절에 삼성중공업이 제안을 합니다. 삼성중공업과 거제시가 MOU를 체결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 공유수면 매입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변경,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진행해 가면서 아주 이제 말 그대로 빅 아일랜드 사업이었습니다. 고현항 앞에 새로운 섬을 하나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아주 멋졌습니다. 그랬던 사업이 2011년도에 당시 금융위기도 겪고 또 조선 사람도 지지부진해지고 국내 경기도 부진해지고 이러다 보니 사업 제안 측이었던 삼성중공업이 사업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 뒤에 우여곡절을 겪다가 권민호 전 시장님 시절에 현재의 사업 주체인 거제 빅 아일랜드 PFV가 그 사업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고현항 매립 사업이라는 건 어떤 건가? 이게 통상적으로 항만을 재개발하는 사업은 사업 주체가 보통 정부나 공공기관입니다. 근데 이 고현항 매립 사업은 국내 최초로 민간 사업자가 항만 매립 사업, 항만 개발 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정부 재정이 투자되지 않고 민간이 돈을 내가지고 항만 재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발 초기부터 계속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거제 여러 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환경단체 할 것 없이 고현항 매립반대 시민대책위가 만들어지면서 끊임없이 특혜 주장을 합니다. 기업은 이윤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우리 거제시의 시민대책위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추구해야 된다고 자꾸 끊임없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업의 이윤 추구와 공공성 추구가 계속 부딪히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거제시 모 시의원님이 그 당시에 고현항 매립 반대 시민대책위와 그 당시에 사업주 거제시가 합의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핀트에 벗어나는 공공성을 좀 다운시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최초에 삼성중공업이 제안했을 때는 빅 아일랜드, 수로를 따라가지고 수로용 인공섬을 조성하는 큰 아주 멋진 그림이었는데 민간 기업이 계속 수익성을 주장하고 하다 보니까 초기에 비해서 지금 많이 그림이 바뀌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이 사업에 깊이 관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항만 개발이고 또 매립을 해야 되니까. 해양수산부가 당시에 고현항 항만 재개발을 허가해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거제에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관광 수요가 확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뭔가 관광과 관련된 어떤 랜드마크적인 시설도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 이게 기존의 고현 구도심을 대체한 신도심을 조성하는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도시 기반 시설의 확충하는 데 이제 상당히 중요한 위치다. 그래서 당시 해양수산부가 고현항을 항만 재개발 사업 선정해줬던 그 두 가지 목적이 메인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벌써 그 고현항 재개발 사업이 지금 벌써 3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최종 3단계입니다. 최종 3단계로 접어든 현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준으로 보면 거제시의 관광 수요가 늘고 거제 시민의 어떤 도시기반 시설 확충돼가지고 거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까? 이런 사실은 원래 계획에 비해서 너무 많이 좀 바뀌다 보니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은 늘 이윤을 추구하고 또 거제는 이왕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공공적인 면을 강조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거제시나 거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2014년도에 당시 고현항 매립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또 당시 거제 권민호 전 거제시장님 그리고 현 사업주체인 거제 빅 아일랜드 이 3자가 모여가지고 좋다. 이제 시민단체가 더 이상 고현항 관련해서 매립반대 운동 안 하겠다. 이왕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뭔가 또 공공성에 관한 면을 니네들이 보장을 해주라. 그래가지고 이 3자가 모여가지고 5가지 사항에 합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빅 아일랜드 사업의 공공성을 늘리는 내용들입니다.
약 문화공원이라고 약 10,000평 정도 되는 공원을 만드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주차장도 넣고 또 지금 저 유림 49층짜리 유림 건물이죠. 상업용지에 또 한 주차장 한 3,000평 정도 만들고 또 시외부선 주차장 맞은편에 향후에 공동주택 사업자랑 또 협의해가지고 거기도 한 2,000평 정도 주차장 넣고 장평동에 이런 게 들어서게 되면 이제 막 교통이 복잡해질 거니까 장평동 해안도로도 6차선으로 확장하고 또 저기 중곡동하고 요 매립지하고 연결하는 인도교도 설치해라. 뭐 이런 5가지 정도에 대해서 당시 합의를 합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익성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 뭔가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거제시나 거제 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줄어드니 이런 공공성을 담보받기 위해서 요 5가지 사항 합의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도 그 근간이 완전히 흐트러진 건 아니지만 그동안은 여러 차례 변경 고시를 통해 가지고 이 공공성이 많이 좀 변질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문화공원 뭐 지하 10,000평 주차장 건설은 거의 지금 물 건너 간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진행 과정을 쭉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요 고현항 매립 사업이 끝나겠죠. 몇 년 있으면 끝날 건데 기존에 거제시와 또 그 민간 사업자 그리고 우리 고현항 재개발 반대 대책위원회가 여기 3자가 합의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 협약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이런 약속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이런 약속을 강제할 수 있는 어쩌게 보면 마지막 보루가 거제시인데 이 거제시 행정은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제 보기에는 거의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걸 지금 뭐 협상을 재조정하거나 협약을 재조정하거나 뭐 벌칙 규정 같은 걸 도가지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제가 지켜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현항 재개발 사업 용지가 장평, 고현처럼 거제 인구의 약 40% 이상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장평동, 고현동에 노후화된 도심을 대신할 새로운 신도심이 조성될 지역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거제 인구가 25만에서 향후에 많이 늘 수 있을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사람이 물론 경기를 타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 이 고현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거제시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 기능을 재분배하는 신도심과 원도심, 구도심의 어떤 역할을 조정하고 도시 기능을 재분배하는 어떤 그런 통합적인 도시관리의 필요성이 적용돼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 그래야지 이 고현항 재개발 사업이 개발의 원래 목적하고 취지에도 부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좀 일관성 있게 건드려줘야 될 것 같아요. 요 개발이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면 완공이 될 겁니다. 향후 이제 한 2년 정도 뒤에 관광의 랜드마크 기능, 그 다음에 또 마리나 시설, 또 항만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사실 개발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개발 계획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잘 만들어져야지 소프트웨어가 없는 하드웨어는 그냥 그저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고현항 재개발 완공 이후 고현항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유지할 건지 이런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을 좀 가져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없고 그냥 덜컥 일이 마무리됐을 경우에는 그걸 또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훨씬 더 큰 비용이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건 관련하셔가지고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제시 또 빅아일랜드 PFD 여러 관계자들이 좀 유념하셔가지고 이 일을 잘 좀 마무리 지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거제의 미래입니다. 고현항 재개발 사업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